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느닷없이 일본이 가운데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신뢰하는 소식통 중 하나인 미 언론에서 한국 지지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제2라운드에서 유럽연합이 한국과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응고지 오콘저 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도 유럽연합 전체와 의견을 맞춘다는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나온 후보인 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멤버로 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같은 대륙이지만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베이스의 영국의 후보가 나왔지만 비유럽 국가에서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점은 일본 스스로의 특이한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WTO 선거와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을 뽑는 일은 같은 대륙의 후보를 밀어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보내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문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총장이 당선될 때를 보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TO 총장 역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투표 형태인 것은 국가 간, 대륙 간에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총장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의 국가에서 총장이 나올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립의 성격을 띠는 자리이므로 굳이 그런 곳에서 지나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침묵하면서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명희 총장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낙선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등은 일본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WTO 수장을 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WTO 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일본과의 수출 규제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군사 안보의 목적에 관한 사안으로 수출 규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전 세계의 관리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다가오는 수출 규제 소송에서도 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 오래 거주했던 한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일본 총리가 한번 되면 정권을 쥐고 법 위에도 군림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WTO 총장이 한국인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이 한국인 총장이면 무조건 수출 규제 소송은 졌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낙선 운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WTO 판례는 정확하게 심판들에 의해 국제법과 WTO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TO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WTO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더라도 판결만큼은 심판관들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장이 누구이냐는 것은 주요 사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한국을 반대하고 나오냐는 것인데, 결국 질투와 시샘을 비롯해 한국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과거 UN 사무총장에서도 유일하게 기권표를 날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당선될 뻔했으나 일본이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특별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일본 오시마 대사를 설득해 반대표가 무마되었으며 끝내 일본은 한국 유엔 총장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다소 지나친 일본 태도에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다소 유치한 이유가 실제 일본이 전례 없는 WTO 낙선 운동을 벌이며 지금도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의 이런 발표는 일본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대중들은 화를 냅니다. 일본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은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WTO에서 탈퇴할 것이다.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기구를 창설해서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게 낫다고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베스트 댓글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데요.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겠다고 여러 번 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미국과 함께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을 즐겨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G7 연합체는 절대 한국이 들어올 수 없으며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연대해 전세계 최고 강대국 라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한국에서 WTO 총장이 당선되면 정말 일본은 미국과 탈퇴할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본에게는 일본도 중요한 WTO 회원국이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도 1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제네바 주재 WTO 대사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스웨덴 로벤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전달하며 2라운드의 각국 지지를 호소하며 철저히 대비 중입니다. 또한 국가 간 정상 간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면서 힘을 싣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부석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또한 메르켈 총리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청와대의 지지 요청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국가로 적지 않게 언급이 된 한국은 우선 방역 협의를 하자며 상대방 국가가 먼저 전화를 수없이 걸어오며 국가 간에 친해지면 좋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 한국과는 잘 지내두면 언젠가는 이득을 본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WTO 말고도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맥락도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으로 손색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WHO 총장에서 거블의 여수수 총장이 비전문성의 논란이 되며 중국 덮어주기로 구설수에 올라서 다소 차원이 다른 WTO이지만 국제무대 수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WTO에 낼 전문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 한국 흠집 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은 오랜 기간 통상 경력은 물론 현장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입후보했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많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WTO 총장에 한국인이 당선되기까지는 전 세계의 지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WTO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유명희 후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관례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에 딴지를 걸며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일본은 WHO 차기 총장에 자신들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백신협회 가비에 큰 자금을 출연하여 이사회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백신 패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WHO 총장에 나갈 때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처음 보는 낙선 운동까지 벌였던 일본 당국은 좋은 평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WHO 후보가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오면 이기기 매우 어렵겠죠. 산케이신문은 벌써부터 자신들은 WHO 총장 후보를 내야 하며 반드시 총장 타이틀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절대 WHO 총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WHO가 또 중국색이 된다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과거 WHO의 이종욱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WHO의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는 뒤집힌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 삼성전자가 현재 강력히 밀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깊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IBM, 엔비디아, 퀄컴, 엄청난 팹리스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최근 몇 달 사이 공개된 삼성전자가 수주한 고객사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업들이죠. 사실 IBM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5나노 기반 반도체를 IBM과 삼성전자가 공동 협력하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즉 GAA 멀티 채널을 활용한 반도체 또한 같이 협업하여 만들었다는 소식도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협력 덕분인지 시작은 IBM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중순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즉 CPU죠. 파워10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겠다고 IBM이 공개를 했죠. 그 다음 IBM을 이은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은 바로 또 이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인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는 최근 발표를 통해 선보인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량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말이죠. 사실 이 삼성전자가 IBM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한때는 동지였다가 또 적이 된 상황도 있었죠. 어찌 되었든 지금은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고객사임이 분명하고, 이 두 회사의 수주를 생각해 봤을 때 꽤나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IBM은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즉 팹리스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하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자사칩 물량도 설계하고 기타 수주를 받는 회사의 설계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베이스는 제조기업입니다. 즉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와 생산을 하는 기업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업체가 수주업체에 대해서, 즉 고객사 현황을 아무렇게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발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고객사들이 딱 제품을 설명하면서 어디와 협력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협력한다, 8나노 공정을 활용한다, TSMC와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협력한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IBM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협력하겠다고 먼저 밝혔죠. 그만큼 삼성전자와 이제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중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거대한 두 회사가 삼성전자의 칩을 맡겼다는 의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리고 생산력을 분명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퀄컴이죠. IBM, 엔비디아에 이어 최근 퀄컴 스냅드래곤 4 시리즈도 이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5G AP 제품인데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저가 폰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파워10, 그리고 지포스 RTX 30 시리즈, 즉 엔비디아의 제품이죠. 더 나아가 퀄컴의 5G AP는 모두 차세대 제품이고 일정 부분 이상 혹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군에 속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력과 실력,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3년 전만 해도 사실 이 파운드리 매출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11조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2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TSMC와 겨룰 정도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꽤 월등합니다. 작년 4월 일본 수출 규제 약 두세 달 직전에 EUV를 활용한 7나노 제품을 전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당시 마스크를 활용한 생산을 하던 TSMC에게는 꽤나 적잖은 충격이었을 건데요. 특히 팹리스 업계들의 관심도 삼성전자에게 매우 쏠렸던 것이 사실이죠. TSMC가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한다면 이와 거의 동시에 삼성전자 또한 5나노 제품을 생산합니다. 실제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5나노 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5나노 2세대 그리고 5나노 공정 기반 하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4나노 제품도 준비 중이죠. 웃긴 것이 삼성전자가 따라온다 혹은 더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대만 TSMC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 TSMC는 3나노를 하겠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하고 이제는 2나노를 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바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 대만 TSMC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0나노 이하 공정을 활용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기업뿐입니다. 물론 TSMC가 전량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일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즉 공정 기술력이 TSMC와 겨룰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은 대부분 모바일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워10이나 지포스 RTX 30 시리즈, 즉 PC 제품으로까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사업 영역이 이제는 저전력 모바일 프로세서 중심에서 고성능 컴퓨팅, 즉 HPC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결과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이고 그 베이스는 바로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는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갤럭시 시리즈를 위해 생산했던 자사 제품인 엑시노스와 애플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14나노 이후 삼성전자를 떠났고 기타 다른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